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여자입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고 이 불우함에서 벗어나고자 많이 노력했죠. 그렇게 제 학창 시절은 불우함 속에서 갖은 아르바이트와 학업에 열중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따로 학창 시절에 추억이랄 게 없네요. 그저 벗어나고 싶은 일상이었으니까요. 저는 학교에서도 조용히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에 집에 와서 공부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성적이 비슷한 친구가 밥을 먹자고 하더군요. 저는 밥을 먹는 것도 힘든 시절이어서 그 친구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친구네 집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친구네 집은 저희 집과는 완전 반대로 번쩍번쩍 으리으리했네요. 그 집 어머니는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어떤 과외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는지 물어보려고 했죠. 하지만 과외를 받아본 적 없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 누구 선생님 붙여서 과외하냐는데? 혹시 정보 공유해 줄 수 있어? 아무래도 내가 수학 쪽에는 성적이 잘 안 나오거든. 대학은 인문계통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수리 쪽으로도 성적이 나와야 해서. 선생님만 공유해 주라. 부탁이야. 아, 미안한데, 나 과외는 안 받아. 그냥 혼자 집에 와서 공부하는 게 다야. 혹시 내가 정리하는 노트라도 빌려줄까? 어머, 얘는? 괜찮아. 아줌마한테 말해봐. 너 혹시 네 성적에 지장 갈까봐 그러니? 넌 그래도 수학 점수가 월등히 높다며. 우리 애는 어차피 인문계통 갈 거라. 그냥 조금만 성적 올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 선생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렴. 그렇게 말씀하시곤 저에게 지폐를 한 뭉치 꺼내 챙겨주셨죠. 하지만 정말 과외를 받지 않던 저는 너무 난감했어요. 아, 정말 죄송해요. 저는 과외 못 받고 받을 형편도 못 돼요. 신경 써주셨는데 원하는 데다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 아니, 똑똑해서 말이 좀 통할 줄 알았는데 안 통하는구나. 밥 다 먹었으면 나가라. 아줌마, 쟤 나가면 소금 뿌려요. 제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그 친구와 친구 어머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고 얼른 나가라고 하셨네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밥을 다 먹고 걸어 나오는 그 길 어찌나 서럽게 눈물이 나는지 그렇게 저는 이를 더 악물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살이 되었어요. 어려운 형편에 대학은 당연히 보내주지 못하겠다는 부모님이셨지만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종잣돈으로 대학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꾸준히 공부를 놓지 않아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죠. 한편으로 제 스스로 이런 값진 결과를 얻어내었다는 것에 뜨거운 눈물이 흘렸어요. 그렇게 대학을 입학하여 저는 아이들 과외를 하며 대학 생활을 버텼어요. 다행히 학벌은 좋았기 때문에 힘든 아르바이트보다는 과외에서 더 대우를 받고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과외를 하던 집 학생의 외삼촌과 사랑에 빠졌어요. 제가 먹지 못하고 공부할 때 늘 옆에서 챙겨주고 항상 힘이 돼주는 사람이었죠. 오늘도 밥 못 먹었어? 내가 과외 끝나고 나가서 밥 사줄게. 어떻게 살이 더 빠진 것 같아? 너 설마 하루에 한 끼만 먹어? 아니야, 밥 먹었어.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그냥 편의점에서 때우는 거지 뭐. 한빈이 과외 끝나고 나 과제하러 가야 해. 내가 그럼 과외 끝나고 너 과제하러 가는데 데려다 줄게. 조금이라도 내 차에서 잠 좀 자면서 가. 얼굴이 퀭하다.
그렇게 늘 제 생각을 해주는 남자친구였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따뜻함에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었죠. 너무 행복했어요. 남자친구의 집은 회사를 운영하여 꽤 튼튼한 기업이었어요. 남자친구의 누나 즉, 제가 가르치는 학생의 어머님이 꽤나 깐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연애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랑을 키워나가게 되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제자가 성적이 많이 오르는 추세였기 때문에 저에게 점점 너그러워지셨죠. 그렇게 3년이 흘러 그 학생이 대학에 가던 날 저도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졸업을 앞둔 시점 취업 준비를 하였죠. 정신없는 하루 속에서도 남자친구는 여전히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래도 힘든 와중에 자기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오빠는 회사 일 안 힘들어? 그래도 직장인이 더 힘들 텐데. 전혀. 네가 더 힘들지. 넌 공부하랴, 애들 가르치랴. 원래 몸은 하나만 해도 모자란데 넌 2개에 집중하고 있으니. 아니야. 그래도 할만해. 여태까지 내가 했던 일보다 애들 가르치는 게 제일 쉽기도 하고, 이제 취업만 하면 나아질 거야. 원하는 기업에 원서를 넣고 취업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희의 연애 소식을 알았습니다. 가난한 손자의 과외 선생과 앞길이 창창한 아들과의 연애라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반대할 만했죠. 그렇게 시련이 시작됐어요. 아니 선생님, 이러실 수 있는 건가요? 손주 녀석 과외하라고 불렀더니 우리 아들이랑 눈이 맞아요? 아유 호의가 없네. 지금 우리 딸애가 길길이 날뛰는 거 내가 말리고 온 거예요. 우리 아들은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람도 있으니 이쯤 헤어져 줘요. 긴 말하지 않을게. 죄송합니다, 어머님. 충분히 말리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비전을 봐주세요. 저 정말 윤성 씨에게 패기치는 사람이 되지 않을게요. 어머 저 뻔뻔한. 지금 취업 준비한다고 했죠? 어디 봅시다. 취업이 잘 되는지. 우리 아들이랑 안 헤어지면 원하는 취업 절대 못할 거예요. 비전? 웃기지도 않아. 과연 그 비전 쓸만한지 봅시다. 내 말을 어기고 당신이 이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협박을 하시고 남자친구 어머님은 자리를 뜨셨어요. 그리고 그 협박이 진실이었는지 저는 정말 원하는 취업처에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 집 기업이 탄탄하다고 하였지만 이렇게 입김이 센 줄은 몰랐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니 남자친구 집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찾아갔을 무렵 손님이 와 계시더군요. 손님을 보고 또 한 번 놀랬죠. 아니, 웬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아직도 한빈이 과외 선생인 줄 아나 보지? 내가 준 돈으로 학교 다녔으면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어머머머, 너 지윤이 아니니? 아니 네가 여기 웬일이냐? 아니 과외 선생이라뇨. 혹시 한빈군 과외 선생이 지윤이 너였어? 아유 참나. 혹시 윤성이가 만난다고 하는 애가 지윤이 쟤인가요? 아유 어이가 없네. 학교 다닐 때는 우리 딸애 공부 못하게 앞날 망쳐놓더니 이제는 혼사끼를 망쳐놔? 넌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도움이 안 되는구나? 네가 여기 어디라고 발을 들여? 주제도 모르고. 그 손님은 저의 고등학교 시절 과외 선생님을 소개해달라고 했던 친구의 어머니셨죠.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집과 어려서부터 친분이 두터운 집이고
이미 어른들끼리는 자식들의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그렇게 남자친구네 집은 그 얘기를 듣고 저를 더 반대하는 이유가 되었어요. 그 친구 어머니는 저를 아주 욕심에 앞서 친구의 성적까지 떨어뜨리는 사람으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남자친구 어머님은 동화되어 더 저를 싫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가 변명을 할 여지조차 주지 않으시고 몰아붙였죠. 너무 억울하여 눈물이 나오려던 걸 간신히 참았네요. 당장 나가요. 혹시 취업 때문에 온 거면 윤성이랑 헤어지기 전까지는 꿈도 꾸지 말고 어려서부터 톡했다더니 윤성이도 작정하고 꼬신 거지? 어떻게 가해를 하다가 내 아들을 꼬시길? 어휴, 열불나. 당장 나가요. 보다시피 윤성엔 결혼할 사람도 있으니. 아이고, 제 표정 좀 봐요. 어려서부터 보통 아니었다니까. 오죽하면 우리 딸이 쟤 때문에 학교 다니기 싫다고 했겠어요? 악연도 따로 없지. 입 한 번 뻥끗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 길로 전 남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 헤어지자. 당신 어머님이 나 아무데도 취업 못하게 손 쓰신 것 같아. 당장 돈은 벌어야 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미안해. 내가 엄마 설득할게. 그럼 괜찮아질 거야. 어떻게 헤어지자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니?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마. 그럼 오빠가 어머님 설득해. 나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난 그냥 평범한 연애를 원했던 건데 왜 나한테는 이런 평범한조차 허락되지 않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늘 아등바등, 지금도 아등바등. 정말 힘들다.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똑같아. 그렇게 저의 울부짖음을 보고 남자친구는 굉장히 마음 아파했죠. 꼭 지켜주겠다는 말과 함께 미안하다고만 하는 남자친구였어요. 엄마, 지훈이 취업 못하게 막으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먼저 쫓아다니고 만나달라고 한 건데 왜 지훈이한테 그래요? 너 지금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야? 아주 웃겨. 한빈이 가해하라고 붙였더니 그 여우고심에 넘어가서 엄마고 누나고 없지? 누나는 빠져. 한빈이 대학 갔으면 된 거 아니야? 내가 먼저 만나달라고 한 거라고. 지훈이가 날 꼬신 게 아니라 나를 탓해. 아니 윤성아, 너 어떻게 애미한테 그럴 수가 있냐? 어? 그 여시가 뭐라고 했길래 도대체 어미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지훈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살아온 애예요. 그런 애 앞길 꼭 막으셔야겠어요? 엄마 원래 이런 분이에요? 그래, 넌 수연이랑 결혼해야 해. 그 여우 같은 애랑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 당장 정리해. 수연이네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부모님끼리 정한 정략 결혼 제가 왜 따라야 해요? 싫어요. 저는 결혼을 한다면 지훈이랑 할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넌 그러면 이 엄마 아들 아니다. 넌 그 여우를 택하는 순간 이 집과는 인연 끝인 줄 알아. 알겠니? 두 번 말 안 해. 그러세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세요. 저도 제 인생 제가 선택할 권리 있어요. 죄송합니다. 건강하세요. 인사 올려요. 어머머머,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지금 이 집이랑 절연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김윤성, 말 똑바로 안 해? 그렇게 남자친구는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기업체에 취업이 되지 않아 결국 보습학원에 수학 선생님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하고 싶어 한 일은 아니지만
가해를 했던 경험을 살려 아이들을 가르쳤죠. 그리고 저 때문에 절연한 남자친구에게 미안했어요. 남자친구도 집을 나옴으로써 이것저것 일을 해야 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험한 일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남자친구였지만 지금은 저를 위해 닥치는 일을 다 했네요. 공사장에서 일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작게나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축복받지 못하는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둘의 힘으로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2년이 흘러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애초에 부모님께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제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셨을까 싶어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긴장되는 마음 끝에 초인종 벨을 눌렀어요.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윤이도 같이 왔으니 문 좀 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진작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야 왔네요. 이것들이 어디라고 와? 난 아들 하나 없는 셈 쳤다. 그러니 다신 찾아오지 말거라. 네 아빠도 똑같은 심정이야. 시간이 지나서 내가 누그러졌을 것 같다고 생각했으면 그 노산이야. 어딜 찾아와? 이 괘씸한 것들. 다신 발걸음 하지 말거라. 알겠니? 괘씸한 것들. 돈 떨어져서 왔나 보지? 내 그늘 아래서 편하게 살다가 이제 와서 용서 구하고 다시 들어오겠다. 어림없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돈 바란 적 없고요. 저희 힘으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결혼하기 전 부모님 얼굴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찾아온 건데. 알겠습니다. 다신 안 찾아올게요. 죄송합니다. 좋은 날 기분 언짢게 해드려서. 이 말을 끝으로 저희는 돌아와야 했어요. 남자친구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겠지만 저 역시 저 하나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난 것 같아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남자친구는 말이라도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저를 만난 것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해 주었죠. 결혼하자, 우리.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이지만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를 만나서 지내고 있는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 늘 아빠 엄마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았었거든.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너무 고마워. 부족한 거 많은 나인데 사랑해줘서. 그리고 나 역시 자기 행복하게 해줄게. 내 대답은 예스야.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죠. 한쪽 부모님이 없는 결혼이었지만 그 외적으로 마음은 풍족했기에 행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가난해서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한 걸 알게 되자 마음을 많이 아파하셨어요. 하지만 제 행복한 앞길을 응원해 주셨죠. 고난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고 조그만 단칸방에 신혼살림을 차렸죠. 남편은 그렇게 밤낮 없이 일에만 몰두하였고 저 역시 학원 3군데를 다니며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몸이 2개라도 모자라는 상황이었지만 제 옆에 남편이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그런 생활도 잠시 남편네 아버님이 병환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아무리 절연을 한 사이지만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니 남편은 무척이나 괴로워하였어요. 그걸 보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음이 그렇게 괴로우면 다시 한번 찾아가 보는 게 낫지 않겠어? 난 괜찮아. 우리 아버님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도 상태가 어떠신지는 봐야 할 것 같아, 안 그래? 그래야 자기 마음도 편할 거고.
아무래도 연락 온 거 보면 아버님이 자기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워. 내일이라도 당장 같이 가보자. 힘들게 안 하기로 했는데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그렇게 남편과 다음 날이 되어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순순히 문도 열어주셨고 제 인사도 받아주셨죠. 늦게 찾아뵈서 죄송해요. 아버님 많이 편찮으신 거예요? 윤성 씨가 많이 힘들어 했어요. 안방에 들어가 보거라. 그리고 얘기 끝나면 윤성이랑 너랑 나 좀 보고 가고. 밥은 먹고 왔니? 안 먹었으면 먹고 가던지. 쌀쌀맞은 말투였지만 그래도 내심 밥도 챙겨주셔서 좋았네요. 그렇게 남편과 아버님을 뵈러 들어갔을 때 남편은 오열을 하고 말았죠. 아버님은 급성 뇌출혈로 쓰러지신 상태로 거동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남편을 알아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늦게 왔네요. 못난 아들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셔야죠. 그 무섭던 아버지 어디 가고 누워만 계신 거예요. 저와 남편은 눈물을 흘렸고 아버님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 움직이실 뿐 말씀은 하지 못하셨죠. 그렇게 병문안을 마치고 저희는 식사를 하였어요. 식사 도중 어머님은 저희에게 제안 하나를 하셨어요. 그 제안은 놀랄만한 제안이었죠. 남편도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이제 들어와 살거라. 그만하면 됐어. 아들, 너 하나 있는 거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임종은 봐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그동안 얼마나 용서받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저희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엄마. 이제 내가 잘할게. 그리고 지훈이도 잘할 거고 몇 년 동안 못 해드린 효도 지금 할게요. 이제 속 안 썩이고. 대신 조건이 있다. 너는 이제 가업 물려받을 준비하고 세아기는 아버지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조건이다. 너희 아빠 남의 손에 어떻게 맡기니? 얼마 남지 않은 삶 집에서 편안히 모시다 보내드리고 싶어. 세아기가 들어와서 도와주거라. 대답은 지금 안 해도 돼.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병간호를 저에게 맡기자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도 저희는 결정을 해야 했죠. 아버님의 병간호를 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동안 저희가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늘 괴로웠거든요. 이참에 남편도 다시 부모님과 풀고 저도 며느리 된 도리로서 병간호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오히려 제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우리 들어가자. 그동안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 이참에 만회하고 싶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 병간호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야 뭐 하던 일이니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쉽게 결정할 일 아니야.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아니야, 괜찮아. 자기가 행복한 거면 나도 행복한 거야. 그리고 자기네 집에 인정받고 싶어. 이제 잘해볼게. 그러니까 걱정 마. 내가 너한테 너무 고맙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내가 더 잘할게. 너 힘들지 않게 중간에서. 그리고 너무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시댁에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다시 회사 출근을, 저는 시아버님 병간호를 들게 되었죠. 처음 해보는 병간호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님의 기저귀를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사까지 하나하나 챙겨야 했죠. 제가 아버님 병간호를 할 때 어머님과 형님은 쇼핑을 즐기러 나가시거나
외출을 자주 하곤 하였죠. 그리고 제가 혼자 집에 있는 날에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도 하였고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어머님께는 제가 간병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아버님이 아프고 나자 어머님과 형님은 돈을 더 흥청망청 쓰시는 것 같았기도 했고요. 조금은 걱정도 되었네요. 어머니, 오늘 점심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아버님 식사는 죽이랑 생선구이 할 예정인데 어머님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죽 먹는 거 봤냐? 나가서 먹을 거야. 신경 쓰지 말아라. 네 아버님이나 잘 챙겨. 간병하라고 부른 거니. 알겠니? 저한테 쌓인 게 많으니 마음이 온전히 풀어지지 않았구나 생각했어요. 물론 형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이 집에서 숨 쉴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가르치던 학생 조카 한빈이와 남편 덕분에 버틸 수 있었죠. 남편은 병간호하는 저를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을 더 이상 저버릴 수 없기에 티를 많이 내지 않았죠. 그리고 조카는 그나마 제가 가르쳐서 그런지 저를 많이 따랐고요. 유일하게 저를 인간적으로 대해주기도 했네요. 그렇게 저는 병간호와 시집살이를 병행해 나갔습니다. 하루하루 지쳐갈 때 저희에게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쁜 아기도 생기고 아버님도 날이 갈수록 호전되어 가셨죠. 시어머님은 아직도 곁을 내주지 않았지만 아버님은 어느 정도 저를 받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간혹 어눌한 말이지만 저에게 고맙다고도 말하셨어요. 그렇게 3년이 흐른 어느 날 아버님 병간호에 익숙해져 갈 때쯤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크게 입원한 것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남편 병실을 찾아왔을 때쯤 이미 남편은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윤성 씨, 일어나 봐. 일어나. 나왔어. 나만 두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 당신이 아끼던 딸도 있잖아. 거짓말이지? 이거 지금 꿈일 거야. 그치? 윤성 씨, 제발 일어나. 나 어떻게 살라고. 제발. 이거 아니잖아. 나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아이고, 윤성아. 나 어떻게 살라고 가는 거냐, 이렇게? 일어나, 제발. 왜 네가 지금 여기 누워있는 거야? 왜? 못된 것. 평생 이 엄마 가슴에 대못 박을 셈이냐? 어서 일어나거라, 응? 가려거든. 나부터 죽이고 가. 이 못된 거 사. 아유, 내 아들. 그렇게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제 딸아이만 남겨둔 채, 그리고 장례식 때 시어머님은 저에게 소리를 질렀죠.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평생 도움도 안 되는 것? 내 아들이 너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다 이게 네가 재수 없어서. 생으로 자식이랑 인연을 끊게 만들질 않나? 이젠 아예 영영 보지도 못하게 만드는구나. 당장 나가라. 여기도 오지 마. 할머니, 그만하세요. 이게 왜 외숙모 탓이에요? 외숙모도 속상할 텐데 그만하세요. 지금 누구보다 가슴 아픈 건 외숙모라고요. 넌 가만히 있어.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내가 널 가해 선생으로 쓰는 게 아니었어. 애초부터 넌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애야. 그래도 제 남편 마지막 가는 길인데 봐야죠. 어찌 그러세요? 그리고 저 며느리로 이제 받아주신 거 아니셨어요? 착각도 유분수지. 병수발 들어줄 사람 필요해서 부른지도 모르고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들였을 것 같니? 아주 어리석긴. 네? 그럼 어머니께는 제가 간병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단 건가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저한테?
그렇게 장례식장에서도 전 구석에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남편 가는 길 그렇게 떠나 보냈네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가서 망연자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시어머니와 형님은 저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말이죠. 나가라 이제. 더 이상 네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간병인도 구할 거고 이제 그냥 짐 싸서 너희 딸 데리고 나가려무나.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나가. 더 이상 우리 집이랑 엮이지 말자고. 우리 윤성이만 불쌍하지. 저런 것이 뭐가 좋다고?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유나는 윤성 씨 아이인데. 그리고 아버님은 어쩌고요? 어머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나 중 죽은 남편의 법률 대리인이 찾아왔어요. 남편의 재산 100억가량이 저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죠. 시댁은 뒤집어졌습니다. 고 김윤성 씨의 사망보험금과 합쳐서 재산이 배우자인 이지윤 씨와 딸에게 상속될 겁니다. 이해 없으시죠, 다들?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서 재산 상속이야? 그 돈이 다 우리 돈인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분통한데. 그렇게 대리인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와 형님은 비상이 걸렸는지 머리를 맞대고 이곳저곳 찾아다녔죠. 그리고 저를 달달 볶기 시작하였습니다. 재산 명의를 시어머니에게 양도하라는 것이었죠. 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고 무슨 꿍꿍이인지 어머니와 형님은 잠잠해져 갔죠. 그렇게 시댁에서의 살얼음판이 되는 일상을 보내던 와중 제가 시장에 다녀온 사이 시어머니는 제 짐을 싸고 계셨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더불어 아이의 옷까지 짐꾸러미에 같이 싸고 계셨습니다. 형님도 합세해서 말이죠. 당장 나가줘야겠다. 네가 찍어준 서류 덕분에 우리 아들 재산 지킬 수 있게 됐어. 이제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서류에 뭘 찍어요? 그리고 유나 짐까지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니, 윤성 씨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전 아직 윤성 씨 보낸 슬픔에 하루하루 힘들단 말이에요.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요? 간사한 것. 넌 우리 집 애초에 돈 보고 들어온 거야? 윤성이 재산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뻔뻔하게 연기를 내? 시어머니와 형님은 제가 없는 틈을 타 제 도장으로 상속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은 뒤 저를 내쫓았습니다. 딸도 함께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그냥 이대로 생을 마감하고 싶었죠.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말이에요. 그렇게 집을 나와 딸만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바다가 있는 해변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려 했어요. 한참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상하다 싶어 말을 걸었죠. 저기 기사님, 여기가 안면도 가는 길 맞나요? 아무래도 길을 잘못 두신 것 같은데 괜찮으니 천천히 가주세요. 기사님은 말이 없었죠. 너무 말이 없으니 무섭기도 하고 의아하더군요. 그리고 기사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무렵 기사님은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벗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바로 아버님이셨으니까요. 나다, 애미야. 너 덕분에 이렇게 건강해졌어. 고맙다. 내가 너를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마음에 상처 많이 입었지? 아니 아버님, 어찌된 일이에요 이게?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 제가 요새 통 신경을 못 써드렸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애미야,
그거 윤성이 대학 입학 선물로 내가 중요한 건물과 땅이야. 너 이렇게 재산 다 뺏기고 유나 놔두고 죽을 셈이었던 거냐? 그럼 유나는 어쩌고? 그리고 윤성이가 네 몫으로 남겨둔 건데 왜 그걸 뺏기냐? 네가 지금 마음먹은 그 용기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내가 옆에서 도와주마. 걱정 말고 다 가져오거라. 전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유나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윤성 씨한테 가고 싶어요. 아, 약해 빠진 소리? 네 시어머니랑 윤성이 누나는 내가 병안으로 쓰러지자마자 변호사를 불러 내 유언장을 수정했다더라. 배신감이 들었지. 아픈 나를 놔두고 지들은 놀러 다니기 바빴다니. 그리고 널 간병인으로 앞세워 내가 널 볼 면목이 없다. 내가 이제 새아기 널 도와줄게. 걱정 말고 네가 가져와야 할 재산 당당하게 요구해서 가져와라. 그리고 네 변호팀은 내가 국내 최고로 붙여주마. 그때까지 네 시어머니한테도 내가 이렇게 멀쩡히 움직이는 거는 비밀이다. 알겠니? 그리고 미안하다. 그렇게 아버님은 저에게 최고의 변호팀을 붙여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맞서 싸우라고 했죠.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내 딸은 어쩌지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서야 정신이 차려졌죠. 그 길로 아버님이 소개해 주신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형님은 제가 날린 소장에 분개하여 저희 친정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미친 거사. 네가 감히 소장을 날려? 내 아들 죽인 것도 모자라서 내 아들 재산까지 가로채? 널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미친 거는 어머님, 아니 당신이죠.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와요? 미치면 곱게 미쳐요. 나 이제 맘많이 보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당신이 가져간 거 다 뺏어올 거니까. 그리고 사문서 위조죄로 콩밥 드실 생각 하시고요. 깜빵에서 회개나 하세요. 아셨어요? 야, 너 미쳤어? 아니 이게 어디라고 눈을 풀하려? 이제 본색이 나온다 이거지? 너네가 그럴 줄 알았어. 무서운 것? 너 우리가 가만 안 둬. 너는 닥쳐. 어미랑 똑같아가지고 어디 와서 행패야? 못 배워먹어도 유분수지. 돈에 눈이 돌아서 조카도 등한시하고 그러고 싶니? 이제 안 참아. 그동안 윤성 씨 생각해서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 똑똑히 지켜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 미친 것들아. 저의 처음 보는 광기 어린 모습에 시어머니와 형님은 얼떨떨해 하였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날렸습니다. 질 수 없어 그 뺨을 형님을 향해 다시 날렸네요. 저에게 뺨을 맞고 놀란 형님은 뒤로 나자빠졌고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었어요. 날 때려 감히? 어디 또 때려봐. 내가 참나 안 참나. 나 아무도 못 말려. 알겠어? 당신 콩밥 먹을 준비해. 합의는 없을 테니까. 하고 그대로 굵음소금 한 바가지를 시어머니와 형님에게 뿌린 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묵은채증이 내려가는 동시에 눈물이 나왔죠. 이제 제 자신을 제가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제 딸과 부둥켜 안고 울었네요. 그리고 국내 최고 로펌 기업답게 저에게 승소를 안겨주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사문서 위조죄로 추가되었고 아버님 유언장 수정도 함께 기소되어 징역을 면치 못하였어요. 그리고 형님도 아버님에게 쫓겨났다고 들었죠. 두 모녀의 끝없는 욕심이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된 셈이죠. 저는 간간히 남편 길에 아버님을 뵙고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아버님도 제 딸을 많이 아껴주시고요. 저는 지금 중고등 입시 전문 학원을 차려 운영 중입니다.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조카가 했던 시절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옛 기억이 소환되곤 하죠. 남편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제 딸아이가 있으니 이제 좋은 마음만 먹으며 살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 세상과 등지를 했을 때만 생각하면 딸아이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그 용기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번 사연만 읽다 조심스레 제 사연도 한번 적어보았네요. 혹시나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용기로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